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동 엔지니어링이 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주도한 업체인데 그 종점 변경안이 만들어진 게 2022년 한 4월, 5월 그 중반 후반입니다. 그렇죠? 그런 짧게만. 시위 같은 거는 직접 관여해서 네.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사업의 책임자로 되어 계시고요. 경동 엔지니어링의 2023년 수주액 규모가 한 1,595억 원, 그러니까 한 1,600억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네. 네. 경동 엔지니어링의 2021년 수주액 규모는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네,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 만에 수주액이 60% 가까이 뛰었네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서 작년 7월 언론 보도 기사 제목을 하나 읽어드리면 불황 없다. 2023년 엔지니어링 업계 상반기 수주 실적 경동 엔지니어링 성장세 최고. 내용을 보면은 작년에는 2022년에는 17위밖에 안 됐던 경동이 2023년도 상반기에 수주 800억 원을 싹쓸이 해가지고 전체 엔지니어링사 가운데 가장 높은 83%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경동 엔지니어링이 2021년에는 수주액 순위가 28위, 2022년에는 17위였는데 2023년 상반기부터 엄청난 수주를 하면서 10위가 그 해에 10위가 됐고요. 이렇게 1, 2년 만에 20계단 가까이 뛰어넘은 그런 회사가 흔하지는 않은 것 같고 올해도 나라장터 낙찰 현황을 보니까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동 엔지니어링 수주액에서 광급,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관공서 수주 물량 비율이 한 70%, 80%로 회계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해마다 다릅니다, 그거는. 회계보고서에 2021년, 2022년 뭐 이 최근 보고서에 70%, 80%가 광급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고객은 공공기관과 관공서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겠네요. 맞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짧게. 그치, 뭐 어디라고 꼭 찍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공공 부분이 한 뭐 60%, 70%, 어떤 데는 80% 해마다 좀 다릅니다. 네, 굉장히 큰 비중이네요. 지금 김수현 상무님 그리고 회장님 말씀으로는 발주처의 요구도 없이 경동이 임의로 노선 변경을 제안하고 주도했다는 거고 그 임의로 변경한 노선이 의혹을 낳아가지고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히고 국책사업이 지금 1년 넘게 중단된 엄청난 문제가 생긴 상황인데 정작 회장님의 회사는 2023년 이후에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면서 광급공사를 싹쓸이하고 있는데 그 비결과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 일이 없고요. 정점 변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과업을 수행하고 과업지서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 과업지서에 분명히 대안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해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작업을 한 것이지 지가 뭐 일방적으로 종점을 변경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데 지금은 주민 설명회나 주민 그 협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남은 4분은 서울시 여장관 본부장님께 쓰겠습니다. 지금 나오십시오. 주질의를 짧게. 네, 서울시 여장관 본부장입니다. 네, 본부장님. 청라 화재 사고 이후에 전기차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주요 모델 판매량도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중고차 시세도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단지마다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니만이 주민들끼리 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총체적인 난국 상황이고요.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서울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오세훈 시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증인 채택이 거부돼서 본부장님께 대신 여쭙겠습니다. 8월 1일 청라 화재 사고 발생하고 8월 9일 서울시 전기차 화재 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불과 8일 만에 대책이 나온 것인데 화재 원인 규명도 안 된 상태였고 정부 대책도 나오기 전이었는데 서울시가 먼저 대책 발표하자. 이거는 본부장님 의견이었습니까? 서울시장님 의견이었습니까? 당시 그 민원이나 뭐 그 들끓는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래서 빨리 하자는 누가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자, 대책 내용이 엄청난 파장을 낳았습니다. 충전율 90% 이하인 전기차만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만들겠다고 권고하겠다는 거죠. 이 대책 배경이 된 게 청라 화재 사고인데요. 사고 차량 몇 퍼센트 정도 충전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나요? 그 이후에 그 사건 조사한 이후에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거는 모르겠고요. 그거는 당시에는 아직 더더욱 알려지지 네. 않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때 뉴스에 조금 이따 길게 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책 발표 전에 주무부처인 국토부나 산업부와 협의 절차 거치셨나요? 주무부처하고 협의를 한 건 아니지만 환경부 쪽에서 2023년 9월부터 하고 있었던 전기 자동차 안전 협의체라고 하는 데서 참석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주무부처는 말하자면 국토부와 산업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산업부 차관님은 서울시가 이거 엄밀한 검증 후에 발표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국회에 와서 아쉬움을 토로하셨고요. 국토부 장관님도 이 충전율과 전기차 화재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입증된 적 없는데 이런 대책이 발표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기후동행 카드 발표할 때도 인근 지자체 경기도에 뭐 열흘 전에 통보하고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발표해서 문제된 적이 있었죠. 기후동행 카드는 뭐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자, 서울시는 화재 원인이 뭔지도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 갑자기 과충전이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고요. 마치 모든 전기차가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면 안 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설비인 것처럼 오도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희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했었던 거고요. 그 당시에 그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거기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론이 들끓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뭐 이런 거의 충돌 같은 것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기차를 출입시키는 것이 본부장님, 오히려 이렇게 큰 파급을 미치고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시면서 국토부 장관님, 국토부하고 협의 제대로 거치지도 않았고 환경부랑 회의 한번 하고 이걸 발표했다? 그 대책이 그렇게 옳고 필요한 정책이었으면 정부 대책에도 담겼어야죠. 아니, 보도자료에 딱 한 문장, 전문가들이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거 하나 가지고 기후동행한다면서 전기차를 혐오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서 지금 서울시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도 다 날려먹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허술한 대책 발표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혼란을 일으킨 거 제가 이제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제 저 이소영 의원님이 뭐 그동안 질의하시고 하셨던 다른 장소에서 질의하셨던 내용도 저희가 다 확인을 이번 준비하면서 했는데 이게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고요. 첫 번째, 전기차 화재의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어떤 점에서 특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냐면 전기차 화재라는 것이 리콜 같은 것을 하더라도 리콜에 응하지 않는 차들도 있는 거고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는 차도 운행 중에 화재가 될 가능성이 쌓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충격을 받는다든가 덴드라이트 현상이 발생한다거나. 규명되지 않았고 정부가 과학적이고 정책적인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불과 8일 만에 그 심사숙고를 하기에 너무나도 짧은 그 시간 동안 고민을 하시고 이런 대책을 마련한 것 때문에 아파트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기차를 의원님,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분쟁이 아파트마다 생긴 것이 아니라 아파트마다 분쟁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정책을 발표한 거고요. 저희가 그냥 발표한 건 아니고 환경부나 산자부나 아니면 완성차 업체들이 그동안 해놓은 정책 선례를 따라서 해수부 발표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제 추가 질의 3분을 벤츠코리아 대표님께 쓰겠습니다. 벤츠코리아? 다 쓰셨는데? 추가 질의 3분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질의를 짧게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맞네. 자, 벤츠코리아 나와주세요.
통역은 시간에서 제외입니다. 네. 편하게 하세요. Please give me a short answer. I have only 3 minutes, Yes. including your answers. 자, 아직 최종 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는데 벤츠 차량에서 난 화재로 인해서 청라 주민들은 이재민이 되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같은 차종의 벤츠 전기차 오너들은 기피와 혐오 대상이 되고 있고 중고차 시세는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 전기차 보급 정책은 매우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만약 사과할 의사가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통역하세요. The cause of the fire has not been determined, and the victims are now displaced, and the EV owners of the same model are now bullied and looked at as villains, and the second-hand prices of EVs are plummeting, and the Korean government policy 저 and the EVs has faced crisis. So, are you willing to 통역. issue an apology? If you 통역. take this opportunity to issue an apology. 저 통역하시는 분 있잖아요. 가능하시면 마이크를 사용해 주셔야 저 의미가 전달되는지 조금은 알아듣거든요, 영어를. 그러니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kay, so Honorable Assemblywoman, we are deeply sorry for that incident, and especially deeply sorry that one of our Mercedes-Benz vehicle in our brand was involved in such an incident. Therefore, I would like to announce the deepest sympathy with all the affected people and our apologies to the affected people that our car and our brand was involved in such an incident. 네. 지금 존경하는 네. 존경하는 의원님, 이번 그 사고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벤츠 차량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브랜드가 이번 사고와 그 연관이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로 피해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이번 사고에 저희 차량과 저희 브랜드가 그 연관이 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네, 벤츠가 청라 피해 주민들에게 45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필요하면 추가 지원도 하겠다고 했는데요. 화재 원인이 벤츠의 제조 결함으로 확인이 된다면 45억이 아니라 그 2배든 3배든 필요한 보상을 할 예정입니까? Mercedes-Benz has offered 4.5 billion Korean won to those affected by the Cheongna fire. And Mercedes-Benz also pledged that if necessary, it is willing to provide additional support if the cause of the fire was determined was due to the defect involving the EV. Is Mercedes-Benz prepared to provide a lot more compensation, like twice or 3 times the previous compensation? Yes. Honorable Assemblywoman, please understand the 4.5 billion was never seen as compensation. This was seen for humanitarian support. And as the investigation is currently still ongoing, we all fully support, and especially my company is fully supporting also the investigation. We will, once the outcome is clear, Please be brief. also will take our due responsibility once the circumstances are clear. 존경하는 의원님, 저희가 지원을 약속한 그 45억 원은 보상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그 지원으로서 제안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그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회사는 해당되는 그 조사에 전폭적으로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고 상황이 명확해지는 대로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EQE 350 플러스 차량 차주들이 지금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벤츠 본사의 부사장이 EQE에 탑재되는 배터리셀이 CATL에서 공급된다라고 인터뷰를 해서 그렇게 믿고 1억 원이 넘는 차를 산 것인데 지금 이 평판 리스크, 벤츠 전기차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평판 리스크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40%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근데 벤츠는 이분들한테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30만 원 바우처를 주겠다는 레터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더 화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평판 저하만으로도 지금 중고차 시세가 매우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벤츠를 믿고 차를 구매한 고객들에게 이렇게 소송까지 하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리콜이든 저는 이게 사기나 기망에 의한 배터리 정보 어떤 오류라고 한다면 리펀드도 환불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치를 해서 벤츠의 브랜드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 차주 오너들에게 어떤 보상과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통역 가능하겠어요? 내용이 많은데. Owners of the EQE 350 Plus are preparing to file a lawsuit, and the VP of Mercedes-Benz once said that battery cells of CATL would only be supplied for EQE models. And under that belief, these owners trusted and purchased EVs from Mercedes-Benz. But currently, there is a huge risk related to the reputation of Mercedes-Benz, which has led to a 40% drop in the resale value of these EVs. Instead of issuing an apology, Mercedes-Benz simply offered to provide 300,000 won voucher to these EV owners, which has made these EV owners a lot more upset. Because of the decline reputation, the resale price of these EVs of Mercedes-Benz have been declining. So instead of trying to deal with these owners at a court, as these owners trusted and purchased Mercedes-Benz vehicles, and I think Mercedes-Benz should do more to restore trust in a brand. For example, providing refund for these owners for their vehicle. So do you have any plans on how to provide compensation to these aggrieved owners? Honorable Assemblywoman, please allow me also to state that this 300,000 voucher was not only made to the EQE customers, but we made them to all EV drivers as a matter of customer services, not as a matter of compensation. To your other question, please also understand here the investigation is currently ongoing, but I would like to underline Mercedes-Benz never tried to deceive its customers when buying an electric car. 존경하는 의원님, 저희가 제공을 약속한 그 30만 원의 그 바우처는 비단 EQE 고객들뿐만 아니라 벤츠의 모든 그 전기차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 제안을 한 것이고, 이건 역시 그 보상 차원이 아니라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을 해드리기로 제안을 해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그 다른 질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사가 그 진행 중인 관계에 있지만 메르세데스 벤츠는 결코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에 대해서 기망을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적극적. So I look forward to your best effort to deal with the situation. We will do our best effort and to deal with that situation and to support the residents and the affected people. 자, 해당 상황을 그 해결하고 피해를 받으신 주민분들을 포함한 그 모든 분들을 그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예,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벤츠? 오케이. 이소영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벤츠 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 PPT 좀 띄워주세요.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벤츠를 우리 한국 분들이 유난히 사랑합니다. 지금 보시면 독일 빼고 유럽이나 미국보다도 10,000명당 판매량이 거의 2배예요. 2배. 그리고 특히 그 고급 ES 클래스는 독일에서보다 더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통역해보세요. Koreans are known for their love of Mercedes-Benz. So apart from Germany, Korea has
twice more sales of Mercedes-Benz per 10,000 people compared with Europe and US. And when it comes to the sales of E and S classes, Korea buys those models a lot more than in Germany. Are you aware of that fact? Honorable Assemblyman, I am aware of that fact, yes. 오케이. 예, 존경하는 의원님, 그 해당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우리 이소영 의원님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로 엄청난 일이 발생했어요. 우리 한국에서 전기차 지금 거의 캐즘을 불러왔습니다. 다음 나중에 같이 통역해 주세요. 그런데 배터리 탑재에 대해서 지금 기망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계속 발표를 하지 않다가 BMW에서 제조사를 하기로 하니까 그 다음 날 발표했어요. 자, 여기까지 통역해 주세요. The EV fire at the underground parking lot in Cheongna has caused huge repercussions, and now we are witnessing a EV chasm. And you denied that Mercedes-Benz deceived customers regarding the batteries, but Mercedes-Benz had refused to provide information on battery suppliers. But the day after BMW promised to announce their battery supply information, Mercedes-Benz agreed to provide information on battery suppliers. Answer, please. Yeah, Honorable Assemblyman, please understand that we have some contractual bindings and also non-disclosure agreements with our suppliers. And for Korea, we could make that excuse because we got the official request also by the authorities. When talking about the batteries itself and when we source our cells, we focus on technology, quality, and also safety. And this is always priority for us, and we don't distinguish in quality and safety when sourcing. 통역하세요. 존경하는 의원님, 공급사와의 비밀 유지 조항과 다른 그 계약적인 그 요건사항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관계 당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 예외를 둔 것입니다. 저희가 그 배터리 셀에 대해서 구매를 하게 될 때는 저희는 기술력과 품질, 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배터리 셀 공급업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시장에 따라서 안전성 내지는 품질에 대해서 전혀 그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지금 그 스타진스크 벤츠 전기차 개발 총괄이 EQE에 탑재하는 배터리 셀이 CATL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한 개 모델에만 그게 장착이, 나머지는 다 파라시스 모델이 배터리가 사용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CATL은 1위 업체고 파라시스는 10위 업체예요. 지금 그런 변명을 듣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알고 있었느냐, 그리고 이 제조사마저도 BMW가 공개하기 전까지는 공개를 안 하다가 했어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시간 정지해 주세요. That's not the point. Mr. Sarzinski, in charge of EV development, stated that CATL batteries will be used in EQE. But actually, there's only one EQE model that uses CATL batteries, but the remaining EQE models use Farasis batteries. And as you know, CATL is number one in the market, with Farasis being number 10. So I'm not here to listen to your excuses. So were you aware of that? And as for the timing of Mercedes-Benz providing supply information, they did so the day after the BMW promised to provide supply information. So I understood the interview with Mr. Stadzinski where he was asked in a roundtable whether CATL batteries are also used in EQEs, which he stated with yes, but my understanding was
that was not meant that CATL batteries are solely used in EQEs. 말씀하신 그 스타진스키의 그 인터뷰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 CATL 배터리도 EQ 모델에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그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스타진스키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만 CATL 배터리만이 EQ 모델에 사용된다는 취지의 답변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한 개 모델에만 적용됐는데 나머지는 파라시스를 적용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요.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자, 미국 플로리다에서 비슷한 화재 사고가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에는 배터리가 CATL 배터리인지 파라시스 배터리인지 거의 질문드립니다. I'm sorry to hear that when it is clear that only one EQ model uses CATL while the remaining models use Ferrosys batteries. And there was a similar fire incident in Florida, the U.S. So are you aware of that fire incident in Florida, U.S.? And my next question is, so what was the battery involved? So the battery involved in the Florida fire, was it from CATL or was it from Ferrosys? Honorable Assemblyman, I'm also aware of this fire case in the U.S. And according to my knowledge, the investigation was inconclusive when they looked into that car. 시간 정지해줘. And according to my knowledge, it was also equipped with Ferrosys cells. 존경 의원님,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화재 사고에 대해서 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해당 화재 조사 결과의 그 결론이 확정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해당되는 그 차량 같은 경우에도 파라시스의 그 배터리 셀이 그 장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언더커버가 기아 EV9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루미늄 패널로 배터리 셀이 장착된 밑에를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벤츠 EQ E350에는 이렇게 패브릭 소재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게 스크래치가 굉장히 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걸 한 7천만 원 들여서 바꾸라고 한대요. 다음요. 그리고 EQE 350은 승차 감지구로 축간 거리는 길고 최저 지상거는 낮게 설계해서 하부 충격이 굉장히 쉽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결국은 성나에서 벤츠 화재 사고로 인해서 아까 이소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5억 2,800억 작년에 영업이익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45억 지원한다 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아파트마다 주차로 지금 주민들 간의 분쟁이 있고 주차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쟁을 벌이고 있고 전기차는 지금 완전히 지금 중고차는 시세가 폭락을 하고 새 차는 팔리지 않고 다음 이거 딱 시간이 제가 안 비워준 거예요. 저 자료가 있는데 거의 지금 팔리지가 않고 있어요. 60% 70% 지금 판매가 저감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일을 만들었는데 이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벤츠 엄청나게 한국에서 벤츠를 팔아가지고 2,800억씩 벌고 있는데 뭔가 좀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벤츠는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렇게 자꾸 뭐 조사 결과가 안 나와서 나른다 그리고 기술을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벤츠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한국인 벤츠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이 벤츠를 사랑하는 죄로 지금 전기차 산업이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When it comes to the underside cover of the battery, EV9 uses aluminum. In contrast, EQE 350 uses fabric as the underside cover of the battery, which makes the vehicle very vulnerable to scratch. And one customer was requested to pay 70 million won to change the battery. And as for EQE 350, it has low ground clearance and
the distance between the two wheels is too long, which makes it vulnerable to outside shocks. And in the wake of the Chongna fire, Mercedes-Benz offered 4.5 billion in humanitarian support when Mercedes made more than 280 billion won in operating income last year. And there are clashes between among apartment residents regarding whether to allow EVs in our parking lots. And against this backdrop, the resale price of EVs is plummeting, and new EVs are not selling well, representing 60 to 70% drop in new car sales. So all this amounts to a huge repercussion. And Korean people are known for their love of Mercedes. And Mercedes-Benz made, as I mentioned earlier, 280 billion won in operating income last year. So I believe that it is time for Mercedes to take more responsibility and to come up with more measures. And it is no time for Mercedes to simply say that we have to wait until the investigation is complete with concrete results. Korean people are suffering because of their love of Mercedes, and that has a huge impact on the Korea's overall EV industry. So I think it is time for Mercedes to be more responsible and to come up with more concrete measures. And what is your thought on this? Honorable Assemblyman, so on a technical side, please apologize that I'm not able to answer the question number one on the technical issue, but let me assure you that our engineers fully focus on quality and especially on safety for our passengers, and this is always part of intensive tests. The 4.5 billion, as said, was humanitarian support, and we always offered if more is required, we would also offer more on that side. So that's what I always said. To your point on the EV phobia, I do also agree, and we take that very serious, that topic. And I can assure you, and I promise, that Mercedes-Benz is taking every effort in order to overcome that and to give our already existing customers and also for the future customers the confidence they need. And that's what I can promise, that we do our very best in order to overcome that. 존경하는 의원님, 의원의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 사안의 기술적인 특성상 제가 제대로 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 벤츠의 엔지니어들은 승객 및 운전자들의 안전과 제품의 품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제품들은 혹독한 테스트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45억 같은 경우에는 보상의 일환이 아니라 인도적인 지원으로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린 것이고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지원이 더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기꺼이 필요한 지원을 더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공포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차 공포증에 대해서 저희도 이것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전기차 공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현재 고객과 미래 고객분들이 저의 차량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증인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정재 의원님 증인 신문 더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예, 그러면 모든 의원님들이 증인 신문을 마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증인 신문 하실 의원님 계세요? 더 이상 신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일반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협조해 주신 일반 증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장례 정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제가 저기를 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게 있습니다. 잠깐. 지금 그 국정감사를 잠깐 정회하기 전에 저 의원님들께 보충 질의 남으신 분이 한 10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 질의 하시겠다는 분 다 해서 한 2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질의가.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저녁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게 되면 3시간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시간이 지나면 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올라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버스로 예약을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늦게까지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자, 그러면 그렇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은 오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저녁 식사 후 오후 9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